SN2 반응을 아주 개념화했을 경우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SN2 반응은 우선 기본적으로 치환이 이루어져요. 치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자가 다른 원자로 이렇게 스위치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주어져 있는 일렉트로파일 탄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원래 누가 붙어 있었냐면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었죠.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떨어져 나오고 결국 이 탄소에 새로운 원자, 지금의 경우는 새로운 탄소 원자가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원자가 떨어지고 새로운 원자가 붙는 그런 상황을 모두 다 치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2 반응의 첫 번째 특징은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제 nucleophilic 이라는 형용사로 이 반응의 특징을 표현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반응물 중에 뉴클레오파일이 관여한 경우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반응물 중에 뉴클레오파일이 있는지 볼까요? 당연히 여기 있네요. 그래서 SN2 반응에서는 이 뉴클레오파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파일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 형용사로 nucleophilic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앞서 얘기했듯이 이 반응은 한 번의 이유 충돌이 되면 그 다음 최종 생성물까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했죠. 그런 반응을 속도론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단일 단계의 반응의 특징은, 이건 뭐 일반학 속도론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중간체 없죠. 그 다음에 전이 상태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얘기는 앞서 요 구조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루이스 구조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전이 상태다, 중간체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체는 없고 전이 상태만 하나 나타나는 이런 반응을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뉴클레오파일과 이 기질 사이에 충돌이 바로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뉴클레오파일하고 이 기질의 충돌에 대한 확률은 무엇과 정확하게 비례하겠습니까? 바로 뉴클레오파일의 농도와 기질의 농도의 곱이 그 확률에 정확한 비례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례상수인 속도상수를 두면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도론의 관습에 의하면 농도의 곱으로 표현할 때 농도 위에 있는 지수 1승이죠. 농도 위에 있는 질수, 이 지수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더해서 그 반응의 차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파일 농도의 1승, 그 다음에 기질 농도의 1승 두 개를 더해서 2차 반응이라고 관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SN2 반응은 속도론 측면에서 2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환의 S, 뉴클레오파일의 N, 2차 반응의 E, 이걸 합쳐서 SN2, 여기에 있는 SN2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2 반응을 아주 일반화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SN2 반응 속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반응이 SN2 반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됐건 어떤 것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SN2 반응이 아주 잘 되겠느냐, 뭐 어떻게 잘 안 되겠느냐 라는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SN2 반응에 대해서 그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는 기질입니다.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이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질 때 얘는 SN2 반응을 잘하고 못하겠느냐, 그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기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입체 저항입니다. 기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입체 저항이 작을수록 이 SN2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입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 우주 만물에 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것을 입을 때도 왜 기존에 입고 있는 옷하고 새롭게 입을 겉옷 사이에 뭔가 원단 사이에 마찰이 있으면 이렇게 팔 같은 거 집어넣을 때 뻑뻑해가지고 잘 안 들어가잖아요. 반면에 이제 원단 자체가 매끌매끌한 원단이면 어느 옷에도 이렇게 쑥쑥 이렇게 팔이 잘 들어가듯이 입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 우주 어디에나 다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뉴클레오파일이 일렉트로파일에 이런 식으로 배면 접근해야 되죠. 다른 방향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뉴클레오파일 입장에서는 누구를 사이를 뚫고 들어와야 되냐면 다른 새 치환기의 이 공간적 틈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져 있는 이 기질들에 붙어 있는 이 치환기들은 자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크기가 있을 거거든요. 뭐 그 크기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그 녀석의 전자구름에 의한 물리적인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자구름에 의한 청력들을 얘가 뚫고 접근을 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다른 치환기들하고의 정전기적 청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청력이 무조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기질탄소 주변에 붙어있는 이 치환기들의 입체 저항에 따라서 바로 이 뉴클레오파일의 반응성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어떤 예들을 보여드린 거냐면, 자, 반응이 일어날 중심탄소는 다 이 녀석들입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브로마이드가 이탈기로 쓰일 거니까요. 그럼 이때 이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 자, 이 탄소는 탄소 주변에 알킬 그룹이 3개가 붙어 있으니까 3차 탄소고, 얘는 2개가 있으니까 2차 탄소고, 얘는 알킬 그룹이 하나가 있으니까 1차 탄소죠. 이 빨간색으로 이 R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시다시피 알킬 그룹. 이건 뭐 다 아시는 표현일 거고요. 그래서 알킬 그룹의 존재에 따라서 탄소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빵차라는 말을 쓸 수는 있으나 영차라는 말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메틸탄소, 뭐 메테인 탄소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아무리 봐도 보시다시피 수소만 붙어 있는 경우와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 당연히 입체 저항이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질 거고 입체 저항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SN2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쪽이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이런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3차 쪽으로 갈수록 SN2 반응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이 0차나 1차 쪽으로 갈수록 SN2 반응이 아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있는 3차는요. 실제 조사를 하면 이 녀석은 아예 SN2가 불가합니다. 아예 안 돼요. 3차 같은 경우는 SN2 반응 속도를 측정하면 반응 속도가 0이에요. 이 입체 저항 효과가 그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3개가 붙어 있으면 이런 녀석은 아예 SN2 반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붙어 있는 탄소의 차수, 그게 바로 입체 저항인데 그것이 기질의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 당연히 종종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차하고 1차는 SN2 반응이 아주 우세하고 3차는 SN2 반응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SN2 반응에 영향을 주는 기질의 영향에는 입체 저항 외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녀석 진짜로 시험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뭐냐? 자, SN2 반응의 일렉트로 파일이 있죠. 기질에 전자가 부족한 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SN2가 일어나는 어떤 센터가 되겠죠. 그 녀석 바로 옆에 바로 sp2 혹은 sp 혼성 탄소가 결합하게 되면 SN2 반응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이게 말만 봐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자, 뭐냐면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요 사실과 해당하는 기질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써뒀죠. 유명하다고. 유명하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요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억수로 많습니다. 바로 요 4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은 알릴릭 할라이드, 벤질릭 할라이드, 프로파질릭 할라이드, 알파알로 키톤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기질은 정말 시험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X라고 한 건 할로젠 원소예요. 그 할로젠 원소가 보통 이탈기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리빙 그룹으로 사용되는 X의 할라이드를 지금 X라고 표시를 합니다. 보통.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로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고 붙어 있는 탄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렉트로파일 탄소가 되면서 바로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탄소는 원래 sp3 혼성이었을 거예요. sp3 혼성의 델타 플러스 탄소에 델타 마이너스 할로젠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SN2 반응이 일어나는 중요한 기질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반응이 되냐면 외부 순위 뉴클레오 파일이 접근해요. 그럼 뉴클레오 파일이 보통 음전하를 많이 가지니까 뉴클레오 파일이 요 델타 플러스 sp3 혼성 탄소한테 전자를 이압 하고 주면 저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탈기가 뿅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바로 요 탄소가 델타 플러스 탄소인데 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바로 옆에 sp2 탄소가 붙어 있다. 그 자리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중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중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탄소는 무슨 혼성이에요? sp2 혼성이 되는 거겠죠. 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벤질릭 할라이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요 자리,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질릭 할라이드는 바로 옆에 삼중결합도 가능한데 여기는 sp 혼성 탄소가 되죠. 그 다음 알파알로키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자리에서 SN2 반응이 되는데 그 옆에 탄소산소 이중결합, 이것도 이중결합이니까 바로 이 탄소가 바로 또 sp2 혼성 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탄소들에서 어쨌건 SN2 반응이 되는데 그 옆에 sp2, 뭐 sp도 좋고 sp2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SN2 반응 속도가 억수로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유고 자시고 간에 요 네 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꾹꾹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름을 좀 살펴보시면 여기 얼릴릭, 벤질릭, 프로파질릭, 뭐 알파알로 키톤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릴릭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게도 요 이중결합을 이루는 바로 옆자리를 얼릴릭 자리라고 해요. 네. 그리고 벤질릭은 요 고리가 이제 벤진고리죠. 벤진 탄소인데 그 벤진 탄소 바로 벤진고리 바로 옆자리를 벤질릭 자리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이중결합 바로 옆자리를 얼릴릭, 벤진고리 바로 옆자리를 벤질릭이라고 하는 관용명어로 유기화학에서는 억수로 쓰니까 요 두 말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삼중결합 바로 옆자리는 프로파질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주 나오지는 않으나 뭐 이런 이름이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키톤인데 키톤 바로 옆자리를 알파자리라고 해요. 이 알파자리라고 하는 얘를 요 보시다시피 바로 키톤 바로 옆자리를 요 sp2 탄소 여기를 이제 뭐 녹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그래서 탄소산소 이중결합은 보시다시피 키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키톤의 바로 옆 탄소 자리를 알파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 알파 자리에 할로젠이 붙었다고 해서 알파 자리에 할론이 붙은 키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 얼릴릭 할라이드, 벤질릭 할라이드, 프로파질릭 할라이드, 알파알로키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SN2 반응 속도가 억수로 빨라진다. 자, 그럼 얘네들이 SN2 반응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지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요 구조 아까부터 계속 그려왔던 구조죠. 바로 뭐냐면 SN2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이 상태 구조입니다. 절대로 뭐 아니고요. 중간체 아니고요. 전이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요 중심에 있는 이 탄소가 바로 이게 저기서 얘기하는 일렉트로파일 탄소가 되겠죠. 그 일렉트로파일 탄소가 원래는 sp3 혼성 하다가 전이 상태에서 sp2로 바뀐다고 했죠. 그 찰나의 순간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sp2 혼성 혹은 평면 구조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기하학적으로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EPZ 오비탈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전이 상태에서 그렸던 구조에서 일렉트로파일 탄소와 접근하는 뉴클레오파일, 그 다음 일렉트로파일 탄소와 떠나가는 이탈기 사이에 약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요 오비탈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이 탄소를 중심으로는 위아래 그려져 있는 요 오비탈이 바로 이 탄소의 EPZ 오비탈이에요. sp2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원자 오비탈 EPZ 오비탈. 그런데 그 바로 옆 요 탄소 이게 지금 요거란 얘기입니다. 요거. 그럼 SN2 센터 바로 옆에 sp2 혼성이다. 그럼 sp2 혼성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뭐가 있게 돼요? 바로 파이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p2 혼성 바로 옆에 SN2 센터 바로 옆에 sp2 혼성이 파이 결합을 할 수 있는 탄소.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파일 중심 탄소 바로 옆에 sp2 탄소가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되면 전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얘네들은 파이 결합을 하는 sp2 탄소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EPZ, EPZ가 당연히 있겠죠. 그들 사이에 파이 결합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렉트로파일 탄소는 원래는 sp3였다가 전이 상태에서 sp2로 바뀌면서 sp2에 참여하지 않은 pz 오비탈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둘 사이에 파이 결합이 있듯 이들 사이에서도 파이 결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파이 컨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이 결합에 전이 상태에 새로운 파이 결합이 더해지기 때문에 전이 상태의 구조가 탄탄하고 안정해져서 전이 상태가 안정해지고 더 잘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럼 전이 상태가 안정할수록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전이 상태에 안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이 상태가 안정화되면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죠.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바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질 구조 보시다시피 SN2 센터 바로 옆에 원래부터 sp2 파이 결합을 할 수 있는 sp2가 있으면 뭐 sp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전이 상태가 안정화되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런 기질 구조에서는 어떤 효과도 나타나냐면 입체 저항이 그냥 완전 더 감소해요. 입체 저항은 SN2 반응에서 저 기질의 중요한 효과이기는 한데 그 입체 저항이 더더욱 작아져요. 자, 그걸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뉴클레오 파일이 있고요. 이 탄소가 지금 보시다시피 델타 플러스의 일렉트로파일 탄소입니다. 얘가 일렉트로파일 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브로마이드가 델타 마이너스 리빙 그룹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뉴클레오 파일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접근해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접근해서 떨어져 나가서 SN2 반응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SN2 센터, 일렉트로파일 센터 바로 옆에는 요 경우는 지금 sp3죠. 단일 결합이 4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옆에 어떻게 돼요? 그 SN2 센터 바로 옆에 sp2 탄소를 배치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 뉴클레오 파일은 잘 보세요. 어쨌건 일렉트로파일 탄소랑 반응해야 되고 일렉트로파일 탄소랑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 파일, 일렉트로 파일, 리빙 그룹이 이렇게 180도로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무슨 원리라고 했죠? 배면 접근 원리라고 했죠.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뉴클레오 파일이 배면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일렉트로 파일 탄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재밌게도 바로 옆 탄소가 보통의 sp3, 얘도 뭐 sp3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뉴클레오 파일은 보시다시피 요런 식의 이 두 수소 사이를 뚫고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보시다시피 sp2 혹은 sp 혼성이 되면 보시다시피 파이 결합 때문에 주변의 수소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수소 하나만 통과하면 되고 얘는 수소 2개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에 어떤 공격수가 있는데 수비수 2명이 막아요. 공격수가 있는데 수비수 1명이 막아요. 당연히 수비수를 뚫고 갈 확률은 어디가 당연히 더 높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높겠죠. 그래서 SN2 센터 바로 옆에 sp2나 sp 혼성 탄소가 나타나게 되면 입체 저항을 나타내는 수소의 개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 파일 입장에서는 이 입체 저항이 작아져서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굳이 이 두 가지 효과를 뭐 그렇게 자세히 기술하라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기질을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얼릴릭 할라이드, 벤질릭 할라이드, 프로파질릭 할라이드, 알파알로키톤이 SN2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아주 중요한 기질들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